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박진영 씨와 싸이 씨가 K-팝 스타 제작진과 손을 잡고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SBS 라우드. 첫 회 시청률이 9%를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했는데 2회에 7%로 내려앉았고 계속 하락세, 5회는 4%, 아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이돌 팬이 아닌 그 일반 시청자의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5회 3라운드에서 서울대 탑조 이계훈, 오성준, 도민균조가 보여준 개화, 이 무대를 많은 분들이 못 보셨으리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들이 곡을 만들고 가사를 붙이고 안무까지 직접 한, 게다가 한국적인 색채가 더해져서 신선하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는 말뿐 BTS와 유재석 씨 외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우리 것을 이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뒤이어 펼쳐진 현상수배와 랜덤박스 무대도 못지않게 좋았고요. 아이돌 1세대가 립싱크 가수라는 오명을 썼다면 그 다음 세대는 노래와 춤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도 가능한 가수로 거듭났죠. 그리고 이제는 창의력으로 무장한 만능 아이돌 시대가 오려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빼어난 무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시청자의 마음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박진영 씨에게 다분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전자들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얼핏 보면 박진영 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분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음성 대사 분량을 10이라고 쳤을 때 박진영 씨가 5, 싸이 씨가 3, 도전자가 한 2 정도예요. 도전자들은 대체로 단답형이고 박진영 씨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장황히 연설을 합니다. 시청자가 무대를 보고 판단할 겨를 없이 설명이 이어지거든요. 자기 의견을 시청자에게 주입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스티븐 호킹의 말을 예로 들기도 하고 책이나 댄서, 가수, 지식 대방출의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1라운드 때 도전자 프로필을 두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예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만담 코너처럼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주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 천준혁 군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입 좀 다물라, 제발 좀 보자고요, 이런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특히 3라운드는 JYP 사옥에서 박진영 씨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마치 박진영 다큐처럼 느껴질 정도로 박진영 씨 분량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JTBC 싱어게인이 배려 있는 심사평으로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너무 감탄사를 연발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칭찬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진영, 싸이 이 두 심사위원이 서로 잘 키웠다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아이디어는 재상이야, JYP가 다르네, 최고야 최고,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자화자찬인 셈이니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우습죠. 무엇보다 두 심사위원을 배치한 구도가 권위적이잖아요. 마치 왕좌 같은 분위기의 의자. 이 쌍왕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가 무대가 마음에 들면 한 칸씩 전진하는 그림인데요. 어디 너희 한번 해봐, 잘하면 내가 간택을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첫 화는 시청률이 잘 나올 만했습니다. 놀라운 도전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간 숱한 아이돌 오디션을 경험한 바 있고 또 최근 엠넷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접해 놓은지라 아이돌 무대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아이돌스럽지 않은 신선하고 새로운 얼굴들을 먼저 선보였지 싶어요. 그런데 2화 중반에 갑자기 JYP와 피네이션 연습생들이 따로 오디션을 갔습니다. 이건 뭐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왜 공정치 못하게 다른 자리를 마련하죠? 두 기획사 연습생들이 단체 무대도 보여주고 각기 개인 무대도 가졌는데요. JYP 3명, 피네이션 5명, 당연히 모두 1라운드를 통과했고 2라운드에서도 JYP 임경문 군이 탈락 후보였다가 구제됐습니다. 이러면 차차 다른 도전자들은 들러리였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아이돌 그룹 박진영 씨의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경험이 있는 반면 싸이 씨의 피네이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방송 내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따라만 와봐, 뭐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JYP는 2008년 엠넷 열혈남아를 통해 자사 연습생들을 소개했고 그걸 바탕으로 2PM이 탄생했습니다. 큐브 소속이긴 했지만 2AM 멤버도 열혈남아 참가자였고요. 이어서 2015년에 엠넷 16을 통해 트와이스를, 2017년 스트레이키즈를 선보였고요. 아시다시피 모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박진영 씨가 지금까지 해온 아이돌 오디션과 라우드의 차별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일반인에게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JYP 연습생들 중에서 데뷔할 멤버를 뽑는 구성이었는데 라우드는 자사 연습생을 기본으로 마음에 드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멤버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돌 오디션을 왜 다시 또 왜 하지?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방송을 통해 미리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쌓아두는 것이 데뷔한 후에 향후에 얼마나 유리한지 박진영 씨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는 거잖아요. 2018년 프로듀스 101 시즌2로 결성된 101은 불과 1년여 활동으로 약 90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작사인 CJ ENM은 지분이 25%였다고 하니까 막대한 수입을 거둔 거죠. 그런 한 방을 기대하는 겁니다. 미국 진출이 박진영 씨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한참 잘 나가던 원더걸스를 데리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미국 무대에 도전했었잖아요. 실패로 끝났고요. 그러니 요즘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방탄소년단을 보며 배알이 깨나 했지 싶은데요. 빌보드 도전을 고려한다면 강남 스타일로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가 된 싸이 씨와 손을 잡는 편이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겠죠. 저는 아이돌 오디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션 임내 모내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피폐하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과정이 싫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는 그 아이돌 육성 과정 자체가 싫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JYP 연습생 중 이계훈 군, 스토리 있는 셔플 댄스와 자작 랩을 선보이며 1라운드 첫 무대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와 현재 고2라고 합니다. 5년째 연습생인 거죠. 박진영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겠다.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게 가슴 아프다라고 하던데 이분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 걸까요? 그리고 JYP 연습생을 싸이 씨가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피네이션 연습생을 JYP 박진영 씨가 선택하기도 했는데 그 갈지 말지를 왜 당사자에게는 물어보지 않죠? 아무리 연습생이라고 해도 거취를 자신이 결정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선택만 해주면 고마워하라는 건지, 이건 뭐 기본적으로 배려, 존중의 개념이 없습니다. 박진영 씨, 싸이 씨 이 두 심사위원이 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절실, 절박을 거론하는 걸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과거 그 나이에 절실, 절박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돌 오디션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도전자들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시청자들의 마음이 어서 돌아오길 바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려면 박진영 씨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말을 반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건 그 도전자들이고요. 듣고 싶어 하는 건 도전자들의 목소리거든요. 모든 게 여의치 않다면 제작진이 편집 신공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